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했지만 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남편과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에 갈라서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렸던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만큼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시모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지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었죠. 그 사람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양가 집안의 결혼 허락까지 전부 다 받은 상태라 결혼식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에게서 못 봤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주말이었던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 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은 잠깐 전화 좀 받겠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별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가 꽤 길어지고 있어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몰랐던 저는 예비 신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벤치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걸음이 멈췄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영화만 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극장에서 팝콘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생각이 없다니까. 엄마는 내가 배탈 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연애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솔직히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도 등 떠밀어서 나온 거잖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었다니까. 은주는 지금 옆에 없어. 엄마랑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잠깐 자리를 옮겼지. 그래, 알았어. 간단하게라도 먹고 올 테니까 늦지 않게 들어갈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결혼식 끝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저는 예비 신랑이 시모와 나눈 대화에 많이 당황스러웠었고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죠. 저와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은 예비 신랑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었고 제가 몰래 듣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 보겠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었죠. 그 사람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아야 보내주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냥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영화 보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지겨웠으면 그만 끝내면 되지. 왜 억지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그만 만나고 싶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뿐이야.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하지만 나는 은주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줬잖아. 너한테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야?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더 이상 무슨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 이 기분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나는 오늘 부산에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 잊었어? 서로 똑같이 힘든 상황이면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던가 아니면 남은 시간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했어야 돼?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기분이 상했다면 좋게 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된 행동들이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그날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만큼 저에게는 예비 신랑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를 달래주기 위한 말들이었고 이미 상처를 받은 저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들은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은 된다. 서로 잠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전화한 거니까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니? 세아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지. 내 아들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 너도 알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야근을 했었잖아. 아무래도 체력이 다 떨어졌는지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나간 김에 세아가 너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라고 했었다. 여태까지 내 아들이 세아가한테 많은 걸 맞춰줬었잖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 가진 적이 있었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서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지 않겠니? 이제 곧 결혼식인데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걸 엎을 수는 없잖아. 일단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잠깐 얼굴 좀 보자.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좋게 풀어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참 통화를 끝낸 뒤 자리에 누워 좀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 떠올려 봤는데 그때 처음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전날에 받았던 상처와 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모습에 제 기분은 조금씩 풀리게 되었고, 예비신랑도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전부 지워버리기에는 저희가 쌓아왔던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돌아오는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저녁 한 끼 같이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시댁에 잠깐 들리게 되었고, 시모가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거든.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내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고. 새며느리는 그래도 음식 솜씨가 나쁘지는 않다고 했으니 조만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가끔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 같은 건 사 먹기보단 직접 해 먹기를 원하거든. 요즘 한식당 같은 경우 음식들 상당히 잘 나와요. 저는 그냥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음식을 눈대중으로 보고 배운 거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야 낫지. 조만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마. 그런데 찬송이는 어디를 갔길래 아까부터 얼굴조차 안 보이는 거니? 걔가 뭐 하나에 빠지면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와보라고 해라. 시모는 테이블 위에 상당히 많은 여행 상품을 올려놓으셨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신랑을 불렀습니다. 시모가 불러도 대답 하나 없더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예비신랑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양손 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고, 거실 테이블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가지고 나왔던 건 전부 다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예비신랑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서 고민 중이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우리 벌써 정하지 않았어? 그때 하와이로 떠난다고 결정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약까지 전부 다 했었잖아. 설마 그걸 잊은 건 아니지? 그거 내가 취소했어. 하와이 말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러는데 하와이는 덥기만 하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 꽤 괜찮은 곳이 많더라고. 은주 너는 하와이가 가고 싶은 거야?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하와이야.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도 되니까 최대한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먹자고 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른 거니까 같이 의견 좀 내봐. 그리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나는 다낭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격도 저렴해서 훨씬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
음식도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고, 엄마도 나랑 의견이 비슷해. 그래. 나도 해외여행은 몇 번 안 가봤는데 그쪽이 나랑은 취향이 맞더라고. 음식 맛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도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서 내가 추천했다. 네?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게 될 줄 알고 벌써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당신 혼자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한번 결정해서 요금을 전부 다 지불하면 그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어머니께서 추천해서 바꾼 거야? 그렇긴 한데, 은주 너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여행 상품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시 의논해 보면 되지. 일단 우리 엄마 생각은 베트남 다낭 쪽으로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원하고 계셔. 내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사람들도 좋고 가격 대비 싸게 놀다 올 수 있는 곳이라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절대 후회할 일 없을 테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예비 신랑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여행지를 취소했다는 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로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여행 상품들은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왜 하필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잡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잠깐 다녀오는 여행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와이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시모까지 반대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결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좋은지 서로 여행 스케줄까지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여행은 예비 신랑과 단둘이 떠나는 건데 모든 일정을 시모가 정해주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걸로 정한 거지? 엄마 생각도 확실한 거고요. 은주 너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걸로 봐선 그게 불만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기라도 했어? 아까부터 어머님이랑 둘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잖아. 나랑 같이 신혼여행 가는 거지. 어머님이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의견도 중요하니까. 해외여행 잘못 다녀오면 돈만 날리고 후회만 하게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나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신혼여행을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돈이면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한 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니까. 며느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 많이 서운한가 본데 그쪽으로 가면 후회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다녀와 봐라. 시모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전부 결정하셔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장도 시모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죠. 저는 기분이 이미 상해 있었는데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저는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집에 들어갈 거냐고 예비 신랑 보고 집까지 바래다 주라며 여행 상품 팸플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안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단둘이 있었을 때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죠?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열 좀 식히게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잠깐 들리라고요? 네, 그거 말고 또 해야 될 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며느리가 술 한잔 하고 싶다면 집 근처에서 술 마시고 대리 불러오면 될 거다. 아마 신혼여행 일정이 바뀌어서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 좀 설명해주고 여행 상품은 내일 바로 결제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잔성 씨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내 의견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님 의견만 듣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거야?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한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엄마한테 조언을 구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은주 너도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서 결정한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 오늘 술은 안 마실 거지?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행 계획이 좀 틀어진 거 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마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시모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장점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잠깐 다녀오는 거 예비 신랑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한 거였고 제 말보단 시모의 말에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앞으론 예비 신랑은 시모가 내세운 의견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부싸움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오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선 저와 함께 살게 될 테니 시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단
저와 함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그날 당일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날 가고 싶었지만 결혼식 이후 다른 날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당일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직후 급하게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잠시 뒤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려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오늘 저희 신혼여행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비행기에 올라타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너희들이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뒤에서 신경 써줄 게 많을 것 같아서 같이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여행을 방해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아가 나는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안 먹는데 네가 삼시세끼는 차려줄 수 있는 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행지에 있는 음식들은 내 입맛에 맞더라니까.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만족해서 내 아들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정하게 된 거거든. 너도 아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다. 우리 아들도 요즘에 끼니를 자주 챙겨 먹지 못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가서 몸보신 좀 시켜줘야 되겠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네. 엄마, 자리 잘 잡으셨죠? 그런데 아빠는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 비행기 출발하겠어요. 꼭 어디 가려고만 하면 화장실을 가신다니까. 아유, 비행기 출발한다는 말에 급하게 끊고 왔다. 나는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야? 우리 새며느리 오늘 결혼식 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몸살 나는 거 아니니? 에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래 보여도 몸이 강철이거든요. 10분 뒤에 출발한다니까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정신없어도 이런 게 다 추억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그럼 신혼여행지를 바꾼 것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가려고 변경한 거였어?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가시면 얼마나 좋아. 나중엔 장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가면 되지. 요즘 정신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잠깐만. 갑자기 왜 일어나는 건데? 이제 곧 출발한다잖아. 일단 가서 내가 전부 다 설명한다니까. 무슨 설명?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왜 내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건데? 하와이로 신혼여행 잡으면 비싼데 베트남 다낭으로 잡으면 시부모님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변경한 거잖아. 그렇게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신혼여행 가서까지 눈치 보면서 수발 들고 싶지 않거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드시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해야 되겠어? 나랑 조금도 상의하지 않은 이런 계획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일어날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둘의 관계는 끝이야. 정말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오늘 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눈치 없이 따라오시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보고 객지에서 직접 밥을 차려달라고요? 평생 당신 아들 밥이나 직접 차려주세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동안 저 사람 뒤에서 계속 조종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니 이 결혼은 무효가 되겠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너희들이 신혼여행 떠나니까 겸사겸사 같이 가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거니? 나는 오히려 흥분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내 아들 뒤에서 조언해 줬던 건 좋은 방법을 알려줬던 것 뿐이야. 그래야 너랑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내 관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들 가진 부모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니까.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곧 비행기 출발한단다. 그만 흥분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다녀오도록 하자.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파투 내면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저는 저 사람이랑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튀어나가려 하자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상황을 악화시키냐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다면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완전 마마보이였던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신혼집에도 함께 살길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한 밥을 꼭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어이없는 말까지 늘어놓길래 그 자리에서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더는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예비 신랑 식구들은 그대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여행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었죠. 이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인 제공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저에게 손을 들어 주었고 결혼식 문제로 손해를 본 거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단 하루도 보낸 적 없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만약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고 시모에게 끌려 다녔었다면 제 인생의 앞날은 정말 힘들었겠죠.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야 했나요? 퍽 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었나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도장 찍기 전에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남은 제 삶에 더 좋은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내연녀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남편이 오게 되었고 저희는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죠.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남편과 내연녀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결국 후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의 모습들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동네 주민분들의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을 하던 직원 아줌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뒤편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직원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놀라지 말라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 사람은 저밖에 모르는걸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날 만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사람이라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이 동네에서만 20년이나 살았어요. 내 귀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문들은 거의 다 진실이라니까. 어떻게 한번 알아봐 드려?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없는 말도 진실이 되잖아요. 저는 그 일을 믿어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항상 남편 자랑을 해서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들어온 증거물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 남편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잘 봐봐요. 서로 팔짱 끼고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증거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에게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는 딱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던 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나만 바라봐 줄 것 같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 아줌마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남겨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진실은 이미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제 행동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이 왜 가정을 깨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식들을 챙겨주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표정 관리에 신경 쓰며 마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분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직원 아줌마는 저를 따로 불렀고 또다시 주변을 살피시더니 저에게 USB 파일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밤에 가족들 몰래 봐야 한다면서 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 모든 일과를 마친 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저는 노트북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와 USB에 있던 파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폴더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남편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적발이 되었고 누가 봐도 내 언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동차 딜러로 영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이걸 이용해 내 언녀와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죠. 저에게는 항상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영업직은 시간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시간이 자유롭다는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증거물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 했었는데 어느 날 마트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저 몰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내연녀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직접 얼굴을 보게 되었고 당돌한 내연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과 이혼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편하게 좀 만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위자료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주겠다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길 원하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자식들까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내연녀를 바라만 보고 있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면상을 들이밀며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내 말 안 들려? 승만 씨랑 이제 그만 정리하라니까. 내가 내연녀인 거 알면서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시게? 동네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나한테까지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쪽 귀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내연녀가 앞에 있는데 한바탕 난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머리채라도 답던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이 꼴을 보고 있을 거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자유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해. 아무리 내가 이성을 잃었어도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너처럼 저급한 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부남인 그 사람이랑 즐기면서 생활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니? 너는 그냥 때를 기다려. 일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사지 멀쩡해서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리기나 하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될 테고 너한테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온 김에 장이라도 좀 보고 가던지. 요즘 마트 매출이 좋지 않거든. 마트 조끼나 입고 시간당 최저 시급받으면서 물건 정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거야? 나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그쪽은 애둘 딸린 유부녀고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몸매도 탄탄한 처녀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여자는 애를 낳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그쪽을 여자로 안 보고 그냥 가족으로만 보는 거야. 오늘은 경고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편은 아니거든. 쓸데없이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이혼 절차 밟고 끝내야 할 거야.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내연녀는 오히려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마트에서 머리채 잡고 한바탕 하겠냐는 말과 함께 분노한 눈빛으로 내연녀를 바라보자 본인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내연녀가 마트에 들어온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에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아이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상황을 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저는 그동안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받은 증거물들을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변명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보고 들은 건 전부 다 오해야. 그냥 고객 중 한 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어서 아주 잠깐 위로를 해준 것밖엔 없었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걸 보면 몰라? 나는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이랑 애들이 전부인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문 같은 거 듣지 말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괜히 애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도 처음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 당연히 바람 같은 건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어. 그래, 당신 말대로 여기 있는 증거 사진들 전부 다 오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것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겠어?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내연녀가 마트로 쳐들어왔을 때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 주었어요. 그제서야 사색이 된 얼굴로 말을 더듬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잠깐 호기심에 만났던 것뿐이라면서 오로지 저와 아이들밖에 없다며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게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당신도 처음에는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한두 번 만났었겠지만 그 사소한 시작이 결국 일을 크게 만들게 된 거고, 당신 또한 처음에는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많이 불안하고 떨렸겠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테고 아이들에게 상처 또한 주지 않아도 됐겠지. 이 모든 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니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당장이라도 당신 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애들 깰까봐 참고 있는 거니까 서류에 사인하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시댁에서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더 이상 한 침대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먼저 그 여자한테 작업을 걸었던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던 거라고.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 집 주소를 알려줬고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니까. 오랜 시간 지켜봐왔다면서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뛰쳐나왔었는데 그날 이후 그 여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어. 결국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커지긴 했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과 애들한테 전부 향해 있다고. 한 번의 실수 용서해 줄 수는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아줘라. 아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이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멍청하게도 저밖에 모를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남편은
제가 봐줄 것 같지 않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던 양손을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 여자한테 한번 꽂히게 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거고 굳이 동네에서 바람을 피웠던 건 당신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들키지 않고 만날 거였으면 내가 왜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어? 다른 지역에서 몰래 만났겠지. 당신보다 그 여자가 훨씬 능력 좋고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는 마트에 아줌마들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의식적으로 움직였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딱 들어맞았던 거지. 사진 찍히고 있었던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당신 손에 들어간 그 증거물 내가 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굳이 내 입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데 내가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어야 돼?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도와드리지 않았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시부모님이 노름한 돈을 갚아줘야 하는 건데 당신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한 번 도와드리면 두 번 다시는 노름을 안 하실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또다시 손을 대실 거고 그럼 우리 식구도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도와드릴 수 없다고 그랬던 건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는 거야. 당신보다 능력 좋고 거기에다가 또 애딸린 유부녀도 아니고 나한테 이득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당신만 지친 거 아니거든.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이런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을 뿐이야. 비록 내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야 좀 나가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당신한테 들어가는 위자료는 내 인생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겠네.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자. 그깟 돈 안 빌려줬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버리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남편을 향해 사정없이 물건을 던져버렸어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자기한테 피해가 오게 될까봐 집에서 서둘러 뛰쳐나갔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거실에서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도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잘 자고 있는 모습에 결국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자 이 소식을 내연녀가 듣게 되었는지 저에게 수시로 연락해 능력 없으면 알아서 빠져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빈정대면서 귀찮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와 지속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내연녀와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연녀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저희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내연녀와 남편이 나타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데 그걸 보게 된 애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난리를 쳤고 저를 말리려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내연녀와 남편은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 서둘러 도망을 쳤어요. 저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자식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학생이었던 큰딸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냐고 절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너희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나만 아픔을 참고 견뎌냈다면 너희들의 행복은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버텨왔던 거야. 엄마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절대로 아빠 용서하지 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미 우리 앞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빠는 없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가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애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결국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은 남편과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내연녀가 갑자기 마트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뒤를 따라왔고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내연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과 함께 남편을 뿌리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었잖아. 뭐가 부족한 거야? 갑자기 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당신이 싫어져서 그만 만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잠깐 즐기던 사이 아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 그건 내 알 바 아니잖아? 원래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잖아. 나는 그쪽한테 질린 것뿐이고 새로운 남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런 대화를 왜 여기에서 하는 건데? 당장 마트에서 안 나가? 한창 손님들 올 시간에 영업 방해까지 하는 거야? 저기요. 그쪽 남편이니까 다시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네. 사람 겉모습에 속지 말고 앞으로 애들이랑 잘 좀 살아요. 엄마가 독해져야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쪽이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그건 부럽네요. 선영아, 오빠랑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 빚도 갚아준다며.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마. 너까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된다고. 전 남편은 내연녀가 가지 못하게 끌어안았고 내연녀는 알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남긴 채 전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린 뒤 전 남편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전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고 내연녀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트를 빠져나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고개를 돌린 친구는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며 몸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구를 보는 순간 좀 전에 내연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태진아, 너 저 여자랑 서로 아는 사이 같던데 아까 저 여자가 나한테 친구 하나 잘 둔 덕에 내 인생을 구했다던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네가 저 나쁜 놈이랑 갈라서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 너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겠지만 나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고객들과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저놈이 너 몰래 시도 때도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몸을 굴리는데 너는 가정을 위해 마트 쫓기 입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누가 너를 마트 사장으로 알겠어? 최저 시급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겠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들까지 키우고 있는 네가 정작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동안 전부 다 계획한 거야. 마트 직원 아줌마한테 사진 준 것도 나고 소문 퍼뜨린 것도 전부 나야. 그리고 네가 내 연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 찾아가 네 남편의 실체를 까발리니까 역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마트에 와서 이 난리를 피우게 된 거고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너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줘봤자 평소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참고만 살았던 네가 이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친구인 내가 더 이상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상의도 없이 저질러 버렸어. 저놈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쓰레기야.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놈한테 또 다른 씨가 있더라고. 최근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 아주 잠깐 놀았던 상대라고 임신한 여자를 모른 척 하더라. 저런 쓰레기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정에는 충실한 척
아이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로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 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가 소문을 내려 했다는 거에 용서하지 않겠다며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친구가 건넨 사진 한 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쓰레기 짓을 저질러버린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남편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분노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저를 좋아하고 있냐고 저 몰래 둘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될까요? 남편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합치게 될 일은 조금도 없지만 친구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가 가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까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시모와의 갈등 문제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터진 사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쉬지 않고 노력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시모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느끼고 목소리의 변화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느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검사는 얼마 뒤 저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며칠 뒤 입원을 바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자 양가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제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암이라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뭔가 불편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절제해서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회복도 빠르고 재발할 가능성도 희박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사도는 무슨 조상 난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세요? 그나저나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다던? 하필 제일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갑상선암도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라도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대충 하면 된다고요? 한서방이 암에 걸렸어도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사돈의 며느리인데 방금 하신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열을 올리세요? 제 주위에도 갑상선암에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수술하고 지금은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별말도 안 했는데 상당히 예민하게 구네. 그래서 너는 수술 날짜가 언제로 잡힌 거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아이를 돌봐줄 거 아니야. 곧 출산인데 그 전에 회복해야 애를 봐줄 수 있지 않겠어? 의사 선생한테 수술 날짜 좀 서둘러 잡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라. 엄마는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몸으로 보이세요? 진이가 출산하면 본인이 아이를 돌보는 거지. 몸도 성취하는 환자한테 왜 애를 봐달라고 하세요? 얘는 집안일만 하는데 애 정도야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지. 진이는 회사 대표잖니.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출산하고 몸만 괜찮아지면 바로 해외 출장 가는 거 모르니? 그런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라니. 너 일부러 애 봐주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 아니야?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도대체 여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리고 싶었겠어요? 어머님한테 위로의 한마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암 환자인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아가씨 아이를 봐줘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온 지 9년이나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적 없었어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한 식구로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이쁨 받을 수 없는 며느리고 저 또한 잘하려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으니 더 이상 찾아뵙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더는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여보,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어머님 좀 배웅해 드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도 생각해서 병문안 와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눈 치켜 세우라고 너희 사돈이 가르치던 암이 뭐 태수라고 감히 시애미 말에 토를 달고 대들어? 이게 다 자식년 잘못 키운 너희 애미 죄다. 암에 걸린 제가 곧 출산하게 될 신우애를 못 본단 말에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셨고 남편이 병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고 남편을 뿌리치는 시모를 말리기 위해 저희 부모님과 시부가 막아섰는데 그 순간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맞아야 한다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의 뺨에 손을 올리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도 시모에게 쌓인 게 많으셨는지 양손으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상식 이하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행히 좋게 합의 볼 수 있었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 보는데 많이 힘들었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수술대로 올랐고,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다는 말을 듣게 됐지만, 몸에 발견되지 않은 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좀 더 상황을 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며칠 정도 더 입원하면서 회복 기간을 가진 뒤 퇴원을 했는데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퇴원했다며? 그럼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우리 집에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거든. 전화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쓸데없이 안 오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보다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방법이다. 저번에 내 성격 봐서 알잖아? 나도 태어난 너한테 물리적인 행동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와서 얘기하자. 지금 출발하면 1시간 안에 도착하지? 나는 오래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고집 부리지 말거라.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었죠.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싶었지만 병실에서 엄마와 한바탕 하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실 때 좀 더 과격하게 변하신 것 같았어요. 무시를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계셨죠. 남편도 그런 시모의 성격이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이상한 걸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얼굴을 보자고 하시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시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왜 부르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 놓으셨어요. 상자 안에 있는 물건 좀 열어봐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대화가 좀 빠를 것 같다. 저번에 너 입원했을 때 나랑 했던 얘기 잊지는 않았지? 이건 베넷 저고리잖아요. 설마 어머님,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돌봐달라는 건 아니죠? 저 아직 수술 통증도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딸이 출산 이후 몸만 정상으로 회복하면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 임신한 몸으로 이혼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아마 이번 주 내로 출산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일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때 돼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적응을 해놔야 그때 허리발이 타지 않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번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막 퇴원했고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까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환자한테 애를 봐달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장모님이랑 엄마가 한바탕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이 사람이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냥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육아를 해야 되겠니? 그래도 애미는 애를 둘이나 키워봤으니 능숙하게
뭐든 잘할 거 아니야. 괜히 시키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어머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몸무게도 10kg나 빠져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맨날 집에 처박혀서 누워만 있을 거니? 내 아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먹고 하겠다는 거야? 얘가 아주 도둑 심보가 하늘을 찌르네. 제가 집에서 쉰다고요? 애들 돌보는 것도 얼마나 벅찬 줄 아세요? 차라리 아가씨 아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던 베이비시터 구하시던 하세요. 그럼 용건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까지도 그때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당분간 어머님과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온 건 또다시 그때처럼 난리 치실까봐 피곤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온 거예요. 새언니, 오셨어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제가 잠이 많아져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부터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혼자 있다가 갑자기 양수라도 터지면 문제잖아요. 제가 일이 바빠서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는데 이해해 줄 수 있죠? 더군다나 임신한 몸이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몸은 괜찮아지셨어요? 암이라고 해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태어나신 거 보니까 그래도 몸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조만간 짐 싸서 오신다면서요? 제가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출산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해외로 나가야 하거든요. 언니가 저 대신 신경 좀 써줄 수 있죠? 방에서 신우가 자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나온 신우는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죠. 신우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신우 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모보다 신우가 저를 더 괴롭혔고 저와 시모의 중간에서 가까워지지 못하게 이간질했던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신우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신우는 저를 이용하려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착한 모습과 말투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용히 얘기하는 듯 싶었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전부 가식처럼 다가왔죠.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면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 일단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지은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남기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저와 부모님이 받으셨던 상처가 조금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신우는 예정일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고 한동안 친정집으로 몸을 피해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모자지간 싸우는 소리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는지 아빠가 현관문을 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무슨 용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위가 사돈을 막으려 한 걸 보면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려 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네요. 사돈 어른과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비켜주시죠. 예, 미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요즘 내 연락도 안 받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나랑 했던 말 기억 안 나는 거야? 내 딸이 출산했는데 오지도 않고 너무 섭섭하다 얘. 언제쯤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니? 얘기를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힘들 것 같다고요.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버는데 도와주실 분 고용하시면 되는데 왜 환자인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모르는 사람 시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너는 우리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 뭐든지 편해야 좋은 거잖아.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전화할까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자 시모는 움찔거리더니 그때부터 저를 노려보셨고 분노가 차오르셨는지 주먹을 주시곤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강하게 밀어붙이자 시모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모가 잠깐 왔다 가신 것뿐인데 온 가족이 기가 빨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번에 제가 입원했을 당시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시부가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고 시모가 한 번만 더 일을 만든다면 그때는 갈라서겠다고 시모에게 각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날뛰어도 시부의 한마디면 꼬리를 내릴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분이시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신 적은 없으셨죠.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뒤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며칠 뒤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와 남편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셔서 남편이 퇴근하고 몇 시간 정도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시모에게 어떤 건장한 남자가 걸어왔고 무언가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품 안에 숨긴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저희 부부는 남자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이 그 남자를 세워 시모에게 건네준 서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 남자는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급하게 도망을 치려 했지만 운동을 꾸준하게 했던 남편은 그 남자를 다시 붙잡았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며 절대 비밀을 유지해달라면서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털어놔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까 그 고객님이
가지고 가신 서류가 뭐냐면요. 유전자 검사 용지랑 입양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말을 잘 안 하셔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떤 남자분과 갓 태어난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을 따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이의 머리카락을 주셔서 그 남자분을 미행한 다음 기회를 엿본 뒤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서 하라는 대로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아마 따님분의 아이를 출산하신 것 같은데 저보고 유전자 검사 해달라는 분이 아이의 아빠 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죠. 그걸 확인하신 고객님께서 따님 몰래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국내 말고 해외로 알아봐 달라고 하길래 좀 전에 보내드린 서류가 해외 입양 절차 서류예요. 사인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객님 따님분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조만간 해외 출장 가신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때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럼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가봐도 되죠? 남편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혼했던 신우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저희 부부가 당장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퀵으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사람에게 주소를 적어 주었고 1시간 내로 도착할 거라면서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던 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댁으로 발길을 옮겼고 저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늦은 저녁 시간에 시댁에 방문을 하자 시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집에 없으셨어요. 신우는 아이를 돌보며 힘겨워하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나랑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거니? 어차피 이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졌다. 네, 그러시겠죠. 저희 가족들 몰래 엄청난 일을 꾸미고 계셨으니까요. 저희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도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래도 엄마 혼자 모든 걸 선택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 연기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뭘 얘기하는 건지 엄마는 전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나도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인연 끊고 살자니까. 어머님, 저희가 아까 길거리에서 어머님이 어떤 남자랑 마주하고 있던 거 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뭐야? 엄마, 지금 아빠 말고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설마 바람 피운 건 아니지? 왜 말을 못하는데? 엄마 정말 아빠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너희들이 잘못 봤겠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런 정신 나갈 짓을 할 것 같니? 나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가라. 너희들이 안 가면 내가 방으로 들어가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아까 잠깐만 나갔다 온다더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였어? 이 시간에? 시모는 저희 부부가 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시길래 시부가 시모를 멈춰 세운 뒤 화를 내셨죠. 그리고 그 사이 시댁 초인종이 울렸고 킥이 왔다는 말에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퀵 배달 기사분은 김숙 씨 앞으로 온 퀵이라고 제 이름을 호명하길래 직접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뒤에서 저와 남편을 보고 있던 시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자 시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시부는 경악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확인한 신우 또한 손을 떨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유, 소리 좀 지르지 마요. 내가 다 해명하면 되잖아. 저 아이 조서방 친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도 속고 있었다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고. 왜 이혼했는지 어느 정도 대충 알겠는데 이 사실을 조서방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친자가 불일치가 나오냐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내가 해외여행 간 사이 나 몰래 입양 보내려 했던 거야? 내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네가 나한테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조서방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래, 다른 남자 아이야.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것도 맞지만 나 다른 남자 생겼어.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도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어차피 이혼했고 더는 상관없는 사이잖아? 이번에 해외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전부 다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엄마는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해외로 입양시킬 작정이었어? 그래서 더는 새언니한테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 그 아이 입양 보낼 생각이었다. 네가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내 눈앞에서 저 아이를 지워버리려고 했었어.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개판이 되어 버렸고 시부는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를 당장 데려오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 신우를 임신시켰던 그 남자는 신우가 해외 출장을 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의 전 남편과 한번 크게 싸운 뒤 혼자 바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만났던 남자였던 거죠. 결국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 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였고 신우는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도 그곳에서 산다는 말에 무작정 정체도 알 수 없는 그 남자를 찾으러 가려던 거였습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신우에게 화를 냈고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남편이 가로막아 섰네요. 시부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를 그 자리에서 내쳐 버렸어요. 결국 시모는 신우와 아이를 데리고 신우가 살던 집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신우와 연을 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 상태세요. 그리고 시모가 몰래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 없으셨는지 2번 다시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현재 별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시부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우는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난 상태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들이 시댁 집안을 무너뜨리게 되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저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계속 요청 중이에요. 저 때문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지 못했다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